자, 교재에는 126페이지. 자,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입니다. 자, 조문을 보죠. 자,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자, 객체 나와 있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위력 나와 있습니다. 자, 강간죄, 추행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27세죠. 그 다음에 15세고요. 이 27세 남자는 거부가 커요. 체구가 크고, 그래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해서 몸 위로 올라간 것밖에 없죠. 그렇죠? 몸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워낙 체격 차이가 남자 여자 사이에 크다 보니까 몸 위로 올라간 것 자체가 위력이다. 그거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 나왔습니다. 이 판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위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인차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위계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중간 보죠. 자,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5인차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때는 위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게 바뀐 게 아니고 바뀐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고 위계가 의한 간음죄가 된다. 자, 피해자가 5인차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자, 빨간펜 들어보세요. 자, 간음행위 자체 있죠? 밑줄 쫙 끄시고 동그라미 1번 하시고요. 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밑줄 그시고 2번 하시고요. 자,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 밑줄 그시고 3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5인차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 그 다음에 동기, 그 다음에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전원합의체 판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가로 2번 한번 가볼게요. 가로 2번은 뭐였어요? 간음행위와 불가분적으로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 다른 조건은 5인차각 부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옛날 판례인데, 이 구판례인데요.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간음행위 그 자체뿐이다. 다른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시면 이 판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간음행위 자체. 그러니까 옛날 판례는 1번만 된다 했는데 지금 변경된 판례에 따르게 되면 1번뿐만 아니고 동기까지. 심지어는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까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판례는 1번만 됐었고 2번, 3번 등은 되지 않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계에 의한 대상 자체가 1번, 2번, 3번 모두 다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잘 받으셔야 돼요. 1, 2, 3번 다 된다. 일단 여기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있어요. 자, 이것은 21년도 경찰시험 1차 시험에 나온 건데요.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기가 몇 번이죠? 2번이잖아요. 그렇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이 동기가 이를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권 행사가 강간죄나 추행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밑에 것이 요번에 1차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까지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기 자체를 이 위계에 의한 행위 객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밑에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여기인데요. 사실관계가 3번이잖아요. 그렇죠? 3번인데 여기를 읽을까요? 그 앞에 걸 읽을까요? 뭐 여기를 읽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A는 그랬어요. 자, 2014년 7월 달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14세의 비녀에게
이 여중생이죠.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갑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는 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채팅을 통해서 B와 사귀기로 하였다. A는 B에게 뭐라 그래요? 사실은 이제 갑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헤어지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떼어내려고 한다면 나와 성관계 하게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B는 이제 말이 여중생이지 그쵸? 참 어리잖아요. 판단 능력도 좀 성인처럼 하지 못하고 B는 A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A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죠. 성관계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남자의 시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보세요. 이 여자가 이 남자와 간음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 그쵸?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게 된 중요한 동기. 그쵸? 동기. 이 동기가 바로 뭐다? 피해자가 이 성적 자격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위계가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자, 넘겨보시게 되면 자, 그게 3번이죠? 3번. 그래서 여기 행세를 했다.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피해자가 오인했던 이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위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했던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이제 개정 전의 법이죠. 개정 전 법 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계행 간음죄가 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개정된 법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미성년자 의제 305조죠. 30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어쨌든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것도 위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여기 꺽쇠 2번 있죠. 꺽쇠 2번에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적시된 이 판결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뀐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옛날 판례 같은 경우 뭐였습니까? 여기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렇죠? 대가를 준다고 하니까 여고생이 성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위계가 되는 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 대가를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성교 행위를 한 게 된 거고,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성교를 한 게 된 거고, 그다음 여기 제모 행위를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성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므로 위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판례가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판례들이죠. 자, 두 번째 업무상 위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죠. 업무나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써서 간음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업무상 위력의 간음죄가 됩니다. 추행은 없어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추행은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저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어쨌든 추행은 형법성이 없고 특별법에 가 있어요. 됐죠? 자, 주체 읽어보시고 객체 읽어보시고 행위, 간음이죠? 간음.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타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판례 볼게요. 자, 판례 보시면 이 기타 관계 속에는 뭐다? 사실상 동그란 사실상의 보호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갑은 미장원 주인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주인의 남편입니다. 남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주인장은 누구예요? 주인장은 처인가요? 처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용실 종업원을 누가 고용했습니까? 처가 고용했죠. 처가 고용했기 때문에 처와 종업원 사이가 이제 고용관계고 남편은 나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나와의 사이에는 이 고용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업무관계가 아니고 고용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남편과 사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타 관계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자, 보시면 주인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직간접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어느 날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해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간음하였다. 이때 이 미장원 주인 남편의 지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뭐라 봤습니까? 기타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밑에 판례 위력이라 하는 것은 그렇죠? 폭행, 협박, 그 다음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됨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압되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자, 그 밑에. 자,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의사가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 행위를 가장해서 수에 늘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업무상 위력을 봤어요. 업무상 위력. 자, 됐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편의점 업주인 A는 구인 관계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해서 불러내어서 뭐 등등등 했다는 거죠. 자, 과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업무 관계, 고용 관계에 있어서는 이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밑에 이 꺽쇠 2번을 가보게 되면 채용을 빌미로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아직 채용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채용 면접 단계에서 채용을 빌미로 면접을 한 상태였는데 아직 정식적 채용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뭐다?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 지위를 이용했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식 채용은 안 했지만 채용에 면접으로 온 사람을 건드려도 업무상 위력으로 보았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그 밖의 관계에는 채용 절차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됐고요. 세 번째입니다. 피구금자 간음죄죠.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역시 추행은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고 저쪽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성격 보시게 되면 보호법이 두 가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하나, 그 다음 감호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또 하나, 두 가지가 보호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 옆에 감호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 신뢰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죠. 피해자의 승낙 파트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는 것.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305조죠. 그리고 303조에서 나오는 피구금자 간음죄가 있죠. 우리 아동 혹사죄 할 때도 배웠어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 상습범이 있습니다. 상습범 처벌조항이 2010년도에 들어와요. 그래서 강간죄의 경우에 상습범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예비문제 설명드렸죠? 예비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7조 강간죄입니다. 유사강간죄입니다. 중강간죄입니다. 중강간죄. 강제추행죄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간죄, 유사강간죄, 중강간죄. 추행죄는 안된다고요. 준강제추행죄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강간 등 상해죄만 된다 그랬어요. 살인죄 안됩니다. 그리고 305조는 됩니다. 305조는 추행죄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유력하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강간죄 모두 다 끝났고 이제 처벌법, 특별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관련 법은 많이 보실 거예요. 형법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뭐 경찰학 시간에 보신다든지 아니면 실무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형소법에서도 볼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다른 법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봤을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고 저는 좀 뭘 볼 거냐면 쭉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공중밀집장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가 나와 있고 제가 볼 것이 뭐냐면 이 14조를 볼 거예요. 14조가 판례가 많아서 이걸 볼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1항이고요. 자, 이게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법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뭐죠? 다른 사람의 신체였어요. 다른 사람의 신체였었던 것이 이제 다른이 빠지고 이제 사람의 신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다른 사람이든 본인의 신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다른 사람의 신체든 본인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잖아요. 찍으면 이것이 14조 1항에 따라서 처벌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판례들도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국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2항을 가볼게요. 자, 1항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이게 뭐냐면
여기 CF 나와 있죠. CF는 이제 촬영물만 돼 있었어요. 개정전 법은, 국법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개정전 내법은 촬영물로 돼 있었었는데 여기 들어왔어요. 요 복제물이 들어왔다는 복제물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촬영물 하나만 있었었는데 지금은 복제물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밑에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일항의 촬영이, 자, 이것도 들어왔어요. 요게 지금 검은색 글씨 있죠? 촬영물이 들어왔고 복제물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촬영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는데요. 그렇지? 않는데 그 사후에 그 복제물이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서 반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인들 있죠, 연인들. 자, 남자 여자가 사귀잖아요. 사귀는 과정에서는 니 좋아 내 좋아 하니까 자, 모텔이라든지 뭐 집에 가가지고 서로 좋아서 이제 성관계를 하는데요. 자, 그때 특히 남자가 그래, 남자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다 보니까 너의 모습을 우리 이거 카메라에 담으면 안 될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동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좋아서 이제 이걸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연인 관계가 오래 가면 좋은데, 그래서 결혼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둘이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차든지 여자가 차든지 찼을 때 그 차임을 당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찬 여자, 나를 찬 남자 그 의사에 반해서 이걸 뿌린단 말이에요. 그쵸?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요. 의사에 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이가 악화되다 보니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뿌리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18년도 12월 달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개정 전에는 촬영물이었었는데 촬영물에만 국한했었는데 복제물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예비 문제 들어온다는 거 있네요. 어쨌든 우리 판례를 공부해야 될 텐데 판례는 1항하고 2항을 좀 잘 봐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판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6월 달에 들어온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는데 대상자가 성적 주치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에서의 기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즉, 자 봐요. 추행을 하면 여기서 기수가 아닌가요? 꼭 이 상대방 여성이 성적 수치심의 혐오감을 느껴야지만 기수인가요? 못 느끼면 미수인가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터치만 하면 그냥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갑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붙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했는데 여성은 이걸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밀착해서 이렇게 터치가 되었다면 이것이 추행죄가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판례 보시죠. 자, 기수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가 있을 때 기수가 된다. 됐어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행위자가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 판단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터치가 되는 순간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됐고, 만약에 그렇게만 해야 한다면 틀려요. 자, 두 번째 판례 볼게요. 자,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착수를 인정해 줄 수가 있느냐? 착수 인정되는 거죠. 칸 너머로 촬영하려 하였다 했을 때 여기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칸 너머로 가는 순간 착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유관 캠코더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착수라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일단 끊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었다. 그리고 공간 사이로 집어넣었다. 그쵸?
들이밀었다 집어넣었다고 하면 착수가 됩니다. 그렇죠? 착수가 된다. 근데 올라가 보시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세모 쳐볼까요? 이때는 착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착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됐고 그 밑에 판을 가볼게요.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적 수침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죠. 그렇죠? 촬영을 했죠? 촬영하게 되면 그냥 기수입니다. 기수가 된다. 즉, 꼭 밑에 보시게 되면 발각되어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이 종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기수입니다. 기수. 미수하면 틀려요. 요거 잘 나와요. 기수다. 색깔칠하세요. 기수다. 색깔칠하세요. 아주 잘 나와요. 꼭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랑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되죠. 그렇죠? 치마 속 신체 부위에 카메라가 들어가죠. 들어가면 착수가 되고요. 들어가거나 집어넣으면 착수가 되는 거고 촬영이 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자, 이 판례 보세요. 자, 반포 나와 있죠. 반포는 무슨 말이죠? 반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쵸? 자, 제공은 무슨 말이죠? 제공. 여기서 끊어볼게요. 제공은 무슨 말이에요?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행위, 교부행위를 제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된 한 사람, 그 다음에 소수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반포가 아니라 제공이다. 제공. 개념 정리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반포는 뭐라고요? 반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는 것을 반포라 그러고요. 제공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 또는 소수인에게 뿌리는 것을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 되셨죠? 그럼 2번 체크하세요. 2번이 반포일까 제공일까를 보세요.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인 이 남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남자고 이게 여자죠? 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딴 남자를 다시 만난 것을 화가 나서 그 딴 남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서 그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그 딴 남자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건 촬영물이 뭔지 아세요? 자, 이 둘이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과거 남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남자는 또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 둘이 성관계를 해요. 성관계를 하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이 남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하고 이 여자는 이런 사이니까 너 야랑 만나지 말어. 이렇게 할 의도로 이 남자에게 촬영물을 줍니다. 이 남자죠, 남자. 이 남자가 불특정 다수입니까? 특정된 소수입니까? 특정된 소수지? 특정된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공이 되는 것이지 반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아시겠죠? 이건 제공으로 보는 것이지 반포로 보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였다. 그렇죠? 침입했습니다. 시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강간해서 상해를 입혔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구조 1항에 된다. 구조 1항의 일죄가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구조 1항 가볼까요? 자, 구조 1항. 여기네. 그렇죠? 여기다.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구법이에요. 구법. 이건 신법이고. 조문이 약간 변동이 있어요. 조문이 변경이 있는데 이게 8조입니다. 현행법으로 붙이면 8조야. 강간 등 상해죄. 아시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주거침입이나 야간 주거침입 절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그렇죠? 강간을 하죠? 자, 보세요.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간을 한다고요? 강간을 하게 되면 이것이 특수
강간이 되는 거야. 특수강간. 아시겠죠? 특수강간. 그래서 요거 3조 1항에 제1조가 됩니다. 별도로 주거침지가 안 돼요. 그런 뜻이고요.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 요 8조가 뭐예요? 8조나 9조 같은 경우가 그 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해서 강간해가지고 상해나 치상에 이르는 죄가면 8조고 살인치사가 되면 9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판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침입을 해서 그리고 강간해가지고 강간했죠? 강간했죠? 이게 특수강간이죠. 특수강간. 칼 들었으니까. 요것이 이제 그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구조 1항의 죄에 1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요건 요소가 주거 침입이 구속요건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1죄로 처벌되는 것이지 따로 별도로 이거 제외에 따로 별도로 주거 침입이 된다고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이 침입 자체가 구속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수강간 치상죄가 돼요. 특수강간 치상죄. 그렇죠? 조문을 봐야지 정확하게 이 죄수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고. 자, 그 다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해서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서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봐봐요.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을 강제 추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의 피해자는 휴대하고 있었고 다른 피해자는 휴대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죄가 각각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성 이 다른 피해자인 이 여성에 대해서 나오죠. 그 범행 역시 즉 그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피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것 역시 특수가 붙는다. 특수가 붙는다는 걸 잘 받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때도 특수가 붙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에 대해서도 특수강제추행,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도 특수강제추행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판례. 갑이 A녀를 가늠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갈 무렵에 을등이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A녀를 가늠하기로 공모를 했다. 자, 둘은 공모했습니다. 그렇죠? 둘은 공모를 했다. 자, 그리고 자, 갑이 가늠을 했죠? 갑인 을이 갑에게 가늠하기 위해 편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갑이 가늠을 했습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뭐가 돼? 여기 합동이지 합동. 합동하여 강간했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돼? 특수강간죄 되는 거야. 합동강간죄. 아시겠죠? 자, 됐고. 그러니까 한 놈만 가늠을 하면 합동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놈 망을 받겠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둘은 합동강간, 특수강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 보시죠. 자, 갑이 을려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던 중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떼어난 딸 병녀를 강간했습니다. 아,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이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혼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인척도 친족으로 봐요. 친족. 그게 7조 5항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볼까요? 이게 성폭력 처벌법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기지? 5조의 5항이에요. 5항. 그래서 이 친족에는 사실상의 친족이 포함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92년도인가 93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김보은양 사건 때문에. 그래서 김보은양 사건이 뭐죠? 그것이 이제 저기 계부로부터 강간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친족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근거조항이 5조 5항입니다. 자, 됐죠? 4번. 자, 5번 가볼게요. 자, 이런 사람도 있네요. 자, 64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렇죠? 왜 할아버지인가? 의붓 손녀 11살짜리. 그렇죠? 11살이면 몇 학년이죠? 8, 9, 10, 11. 만 나이면 5학년 되겠네요. 5학년. 자, 이제 5, 6학년 되면 성적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좀 커지죠. 자, 이 할아버지란 사람이 손녀를 데리고 뭐라 그래요? 마치 자신의 배를 낫게 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육체적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할아버지란 양반이 손녀딸의 몸을 만져요. 몸을 만져요. 추행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판례가 위계로고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는데 이 손녀딸이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면 성교육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성교육 시간에. 성교육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때 그게 기억난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게 발각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판례가 위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6번 가볼게요.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갑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다면 이게 그 사건이네. 그치? 그치? 성기를 갑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내미는 등을 하였다는 거죠. 이거 아까 했는데. 그쵸? 자, 중복되는 판례인데 어쨌든 간에요.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이게 추행인 거지. 그쵸?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 줄에 피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쵸? 아까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네요. 자, 7번 가볼게요.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당연하지?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하게 되면 당연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이것도 나이 많은 사람일까 이것도. 지금 얘기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나이 많아요. 나이 50대 60대 돼요. 여고생 허벅다리 부분을 찍은 거예요. 그랬을 때 본죄가 인정된다. 자, 8번 가보죠. 별놈들 다 있죠. 별놈들 많아요. 변태들이 많아요.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여 여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진 않았지만, 그쵸? 보기 직전에 여기 무릎 아래 맨다리지, 맨다리. 무릎 아래 맨다리.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이것도 맨다리지. 여기 촬영됐습니다. 당연히 본죄가 되죠. 자, 9번 가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를 달아놨어요. 링크 동그라미 쳐볼까요? 링크를 남편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했다. 참, 그쵸? 자, 링크를 남편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 유부녀입니다. 유부녀가 남편이 있는 여잔데 바람났어. 그래서 이 남자랑 이 유부녀랑 성관계 했단 말이에요. 그 찍은 나체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나체 사진을 남편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카톡을 보냈어. 그치? 그래서 남편이 먼저 카톡이 오니까 남편이 그 휴대폰을 봤단 말이에요. 남편 꼭지 돌지. 그쵸? 꼭지 돕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는 자,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 도달하게 한다 했을 때 이게 이제 구성요건 요소인데요. 이때 도달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직접 접하는 경우 이게 1번이죠. 두 번째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여기 성폭력 처벌법 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보거나 아니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당연히 여자 못 봤죠. 근데 카톡이 오니까 남편이 궁금해서 그 카톡을 열어봤는데 원래는 열어보지 않죠. 열어보지 않는데 그 촉이 있잖아. 촉이 남편이 바람나거나 여자가 바람나면 그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게 촉이 와요. 촉이. 그래서 항상 약간 낌새가 이상했고 하다 보니까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게 딱 뜨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1번도 되지만 2번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링크. 자, 링크 동그라미. 링크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13조에 따라서 처벌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도달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13조를 처벌했다는 사건.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요 판례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법이 아까 제가 법조문 얘기할 때 구법, 시법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개정전법하고 개정후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전법에 따르면 처벌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처벌이 가능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 판례 자체를 공부하셔야 돼요. 뭐 개정법에 따르면 이걸 공부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례는 역사이기 때문에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이상 법조문을 받겠다 하더라도 그 판례 그대로 옛날 구법화에서의 판례 그대로가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례 그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것은 처벌되지 않았다. 구법화에서. 근데 오늘날 법에 따르면 처벌되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공부는 이걸로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하지 마시고. 자, 볼게요. 갑이 을려의 승낙을 받아서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봐요. 승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좋아서 지금 연인 관계란 말이에요. 좋지. 지금 아직 뭐 그쵸? 승낙 받죠. 승낙을 받아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뿌린단 말이에요. 됐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당연히 처벌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봐봐요. 이때 그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승낙을 받아서 촬영한 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남성이 이 촬영물을 뿌렸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법이 그 이런 판례가 나와주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이루어졌었고 지금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뭐가 나와요? 시험은 이 자체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체로. 됐고 지금은 처벌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판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게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게 동의해주면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몰래 꼭 녹음해요. 뭐지 핸드폰 뭐 녹음 기능 있잖아요. 녹음 기능. 그 녹음 기능 여자가 샤워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가 방에서 몰래 녹음기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자, 2번 보세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 채팅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쵸? 갑의 유분, 음바 등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것이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남자가 여자의 몸을 찍었잖아요. 몸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고 채팅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여자의 몸을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나와 있는 그 화상에 있는 그림 있죠? 화면에 있는 그 음부 등 이 신체 부위를 찍은 거예요. 이것이 옛날 그 구법화에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려면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앞에 판례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위에서 여성의 카메라를 찍어버리잖아요. 공중 화장실. 이런 신체 그 자체를 찍었을 때 안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요 밑에 이미지죠.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찍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처벌하게 되면 이 법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지 원칙상 즉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볼까? 법이 개정됐다고요. 여기 촬영물 말고 복제물에 뭐가 들어와? 여기에 인터넷 화상 채팅하는 그 화면에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했다는 거야. 됐죠? 어쨌든 국법화에 사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판결 요지 그 자체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판례도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 판례도 보시면, 자, 여기 신체 그 자체를 찍었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찍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자꾸 나오니까 법이 개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자, 보세요. 피고인이 각과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뭐 쭉쭉쭉 나왔나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이죠. 영상을 이 친구가 카메라로 찍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것은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처벌이 안 됐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 중 한 장을 누구에게 줘요? 제3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줘요. 이거 처벌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지? 구하라 사건 아시나? 가수, 아이돌 구하라 사건 비슷하지 않나요? 봐봐요.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체, 이건 아니네요. 구하라는 아니지. 구하라는 동의했잖아요. 이 구하라 사건이 아니네. 그치? 구하라는 이거잖아. 구하라는. 앞에 거였나? 이거였죠? 이거? 이거였지? 이게 아니네. 구하라는 어땠죠? 구하라는? 구하라는 처음에 동의해줬잖아요. 여자, 그쵸? 이거, 이거란 말이야, 이거. 아닌데, 구하라 사건 없나? 구하라 사건이 없지만, 구하라 사건과 비슷해진 사건이 있는 것도 같았는데. 어쨌든 볼게요. 구하라 뭐, 일단 생략하고 볼게요. 자, 봐봐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를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찍어요. 그리고 찍어서 사진을 누구한테 주냐면 제3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줘요. 여자에게 줘요. 이것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팔라가 뭐라 그래요? 원칙적 소곡이다.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자, 볼게요. 자, 이것은 보면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된 일인 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이 사진 동영상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었다면 제공으로 보아서 처벌할 수가 있지만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것은 특정된 일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겠죠. 근데 예외라는 말은 안 써놨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상을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것은 제공으로 볼 수가 없다고 봤어.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개정법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게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어쨌든 이 판결이 자체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처벌할 수가 있다. 그렇지? 처벌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본인에게 주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공으로 보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건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면 꼭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해야 되지만 뭐 되는 건 되면 좋죠. 그게 이제 형이 더 세니까요. 근데 봐봐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몰래 찍어요. 찍고 나서 이 영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주면서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협박을 하게 되면 협박죄가 되거나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 처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형법상의 협박이나 형법상의 공갈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 검사는 뭘로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싶은 건데
이건 뭐 반포는 아니잖아요. 반포는 불특정 다수니까 반포는 아니고요. 제공이 될 수 있을까 하니까 제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공은 제3자에게 주는 것이 제공인 것이지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것은 제공이 안 된다. 라고 봐서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건 지우세요. 이건 지우시고 이 판결 자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